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등등을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대정신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시대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방의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4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한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여 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의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장비도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3분, 많으면 4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받고 출동할 때는 2명만 가도 다행이다. 1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 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서 싫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서 조를 이뤄야 임명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여러 안 차례. 되네요.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아,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뭐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이게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다음 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왜 들어가셨답니까?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도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유족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이거 느낌인데 이 경찰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 나- 김문수인데. 맞다, 순대. 예.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지사님이라고 안 하셨나요?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그 하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네.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 봤는데 혼자- 정확하게는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 요구에 관한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 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 조차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랬죠.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대놓고 직무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0일 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후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 헌금 받은 혐의거든요.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편찮으시죠? 네.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속히 쾌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쾌유하셔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국민의당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이요. 이 투표를 금지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반대죠. 이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리인격 인물들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투표. 예, 그렇습니다. 수목 27, 28일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29, 30 금토 이제 전화 투표 거쳐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 날 결과 발표됩니다.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그럼 만약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마지막 날 통합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뜻이 통합이라고 믿고 이제 1월 달부터 추진해 나가는 거죠.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31일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있습니다만 일단 당원의 뜻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31일 날 발표를 하고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이게 올해 안에 사실은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근데 올해 안에 어떤 전당원의 뜻이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 통합에 대한 의지 표현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또 당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찬반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당의 대표인 그 당의 주인인 전당원의 뜻을 한번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승복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완성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그럼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도 그 전당대회는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제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이 타이밍 놓치면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주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그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반론을 좀 추려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첫째, 아무리 확장성,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한들, 표가 중요하다고 한들, 어떻게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바른정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면서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박지원 전 대표는 쓰셨던데 혈액형이 다른 그 당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탄핵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처음 시작은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탄핵 통과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바른정당이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그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핵이 그러면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중시합의가 된 겁니까? 결혼 사이 네? 결혼을 하는데 두 당이 결혼하는데 탄핵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떤 중재를 해주 연결시켜준 소개팅 주선자가 된 저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에 그 동참하고 그리고 두 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님. 혹시 이게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냐. 어떤 중도 보수 쪽으로 옮겨갔다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어이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뭐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에 예. 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5년 후를 내다볼 정신이 없다. 당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정말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돌려보면은 지금 당을 살려놔야 이렇게 해야만 내 5년 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수화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0명의 의원하고 예. 이제 바른정당의 10명 의원하고 합치면 전부 다 이제 바른정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 예. 그러니까 그 성찰적인 그 진보, 그리고 또 혁신적인 그 보수 함께 가자. 그게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인데 둘이 합쳐서 비로소 양날개가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40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통합에 찬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들은 설사 통합이 결정된다가 해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9명만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11명이죠. 그 11명 중에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11명이 다 온다고 해도 30명. 지금 국민의당 의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통합을 하는데도. 통합을 했는데 의원이 더 적어지면은 이게 통합이 이득이 되는 거 맞느냐?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20분 중에서 그 정말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이 더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전당원 투표만은 어떻게든 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아, 통합에 반대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막아보자는 생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다. 몇 분이나 그런 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꽤 여러 분도 계십니다만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최대한 예. 제가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뵙고 설득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한 중도였던 의원들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적어도 그 3명 정도는 설득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더 많은 분들 찾아뵙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 더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말씀하셨던 더 이렇게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각 당의 지지도가 지금 5%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5%와 5%가 만나서 국민 지지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지지율인데 5+5가 15 내지 20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통합이 아니고 플러스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지지도가 문제다. 물론 그 여론조사를 놓고도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 통합 반대파에서는 의문을 제시하시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근데요, 안 대표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듯이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서 박정희식 유신 찬반 투표를 보는 것 같다. 골목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의견들을 나누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절대 좁혀지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당원들이 주인이시니까 당원들께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자.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으시다면 저는 대표직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에 찬성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설득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꼭 100% 다 충분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노력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제안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까지 전국 돌면서 쭉 의견들 척취하셨잖아요.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좀 확신을 얻으신 걸까요? 호남과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의견 차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호남은 지금 양자구도입니다. 내년 선거가. 예. 그런데 전국 선거는 사자구도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3자 구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국이 이제 3자 구도가 되더라도 호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어진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도 지금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민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전당원 투표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당 당원들 중에서
호남 당원이 과반이 넘습니다. 예. 50%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더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 수가 39명인데 20명이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런 반발 속에 통합이 힘을 얻으려면 아슬아슬한 찬성도 안 내고 사실은 압도적인 찬성, 최소한 70% 찬성은 나와야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당원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다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승복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님, 주변에서 이제 안 대표님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 뚜껑 열었다가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그때는 뭐 대표직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한 걸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아, 그 정도 각오도 되신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뭐 더 큰 후폭풍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아니, 제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도 되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재신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건 맞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재신임이 안 되면 예. 당연히 사퇴해야만 하고 예. 만약에 또 재신임이 돼서 통합이 된다면 그때도 그러니까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대표직 이상의 것도 내려놓으실 각오까지도 됐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걸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 안에 그 모든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나는 가는 거다라는 그 의지가 읽히는데 어제 20명이 그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사실은 더 듣고 싶은 질문들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시대 정신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 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시대 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이상 공장장 원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0일 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예, 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 헌금 받은 혐의거든요. 예, 예.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편찮으시죠? 네,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속히 쾌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쾌유하셔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국민의당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이요. 이 투표를 금지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반대죠. 이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리인격 인물들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투표. 예, 그렇습니다. 예. 수목 27, 28일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29, 30 금토 이제 전화 투표 거쳐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 날 결과 발표됩니다.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그럼 만약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마지막 날 통합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뜻이 통합이라고 믿고 이제 1월 달부터 추진해 나가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31일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있습니다.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의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4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한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몇 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의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예. 장비도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3분, 많으면 4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받고 출동할 때는 2명만 가도 다행이다. 1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예, 어떻게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 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서 싫어요. 네, 뭐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서 조를 이뤄야 되는 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 안 차례. 되네요. 일단 현장의 인력과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여기도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이거 느낌인데 이 경찰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예, 했습니다. 나 김문수인데. 예. 맞다, 순대. 예, 예.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지사님이라고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예,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네.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 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 요구에 관한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 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랬죠.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대놓고 직무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서울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지금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다음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답니까?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